류현진 선수가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전 등판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템파베이 원정 경기에서 4와 3분의 1이닝 동안 피홈런 3개 포함해서 5실점으로 부진했었던 류현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4일 템파베이 원정 경기였는데 닷새 휴식 후 이제 오는 30일이죠. 토요일 오전 8시 7분 홈에서 또다시 템파베이와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는 류현진 선수인데요. 그렇죠. 올 시즌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복귀 후에 10경기에 등판해서 49이닝 동안 3승 3패, 평균자책점 3.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복귀 바로 첫 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준수한 성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아쉬운 부분, 직전 등판까지는 2점대였는데 평균자책점이 급상승했던 점은 짚어야겠죠.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다음 경기 보완을 위해서는 지난번에서 등판했을 때 무엇이 부진했는지 한번 먼저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번 등판했을 때 가장 부진했던 원인 역시 이제 제구를 저희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류현진 선수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구속이잖아요. 지난 등판에서 류현진 선수가 88마일의 이 패스볼 평균 구속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시즌 평균에 비해서 0.6마일, 그러니까 1km 정도 떨어지는 이 정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홈런이 많았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대로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구속이 떨어져서 구위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구속이 떨어지는 날에는 제구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이 아니었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처음 타자 이 얀디 디아즈 선수와의 승부가 뭔가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몸쪽에 잘 붙인 패스트볼이 이 솔로포로 연결이 되자 그 이후에는 이제 류현진 선수가 우타자기 좀 바깥쪽으로 계속 체인지업 일변도의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체인지업이 그날 헛스윙을 한 번밖에 유도하지 못했어요. 이 말은 뭐다? 이 템파베이 타자들이 류현진 선수의 바깥쪽 낮은 체인지업을 사실 탄착분도 잘 제구가 되어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커트를 해내면서 패스볼을 기다리는 전략을 취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템파베이 타선이 뭐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뚜렷한 슈퍼스타는 없지만 장타력도 있고 타선 짜임새 그리고 이 적극적인 플랫톤 활용 때문에 꽤나 이제 골치 아픈 타선이라는 거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후에도 류현진 선수 본인도 그렇고 슈나이더 감독도 얘기를 했었던 거는 역시 커맨드, 제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수를 줄이는 게 다음 등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는 이 몸쪽 승부 뭐 맞더라도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템파베이 타자들이 바깥쪽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헛스윙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이제 허를 찌르는 몸쪽 탁 찌르면 이 몸쪽도 들어오네 이런 이미지를 좀 상대 타자들에게도 심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복귀 이후에 한동안은 이게 잘 됐었는데 직전 등판에서 아무래도 컨디션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요새 커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타자의 몸 쪽으로 붙이기보다는 맞아요. 바깥쪽에 백도어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거 역시 체인지업, 패스볼과 코스가 겹치잖아요. 이 커터를 좀 몸 쪽으로 좀 붙이는 이런 활용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주축 타자 아로자레나 선수 그리고 이제 홈런을 맞았었던 이 얀디 디아즈 선수 모두 현재 부상으로 연속 결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요일 경기 때는 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까지는 미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호재라면 호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투수 얘기도 해보자면 역시 이 시즌 중반에 영입한 에런 서발레 선수입니다. 7승 4패 평균자책점 3.43이긴 합니다만 이적 후에 부진하면서 평균자책점이 지금은 많이 올라온 게 이 정도 수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의 포스트 시즌 지금 경쟁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자면요. 지금 뭐 많이 앞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2위를 지금 사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휴스턴과 시애틀이 현재 맞대결을 펼치면서 이 3연전에서 첫 두 경기를 주고받았죠. 그 사이에 토론토는 경기차를 벌릴 수 있는 상황. 사실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 자체는 토론토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팀 상황과는 또 별개로 류현진 선수의 이 마지막 등판이 본인에게나 그리고 이제 팀에게나 굉장히 또 중요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저희가 한번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올 시즌 끝나고 류현진 선수가 FA 자격을 취득한다라는 점에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한 경기 부진한 것만으로도 지금 위상이 추락해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메이저리그는 계약을 주는 데 있어서 정규 시즌 성적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지 그렇죠. 않습니까? 포스트 시즌 합산 성적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복귀 첫 해 마무리 매조지를 잘하는 게 류현진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론토가 아까 말씀드린 거 뭐 2위 확정인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아직 확정 아닙니다. 이제 지금 남은 일정에 따라서 이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경기 패배에도 불구하고 토론토의 이 팬그래프 기준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95.1% 물론 높습니다.
있습니다만 양키스와 2경기, 이 한 경기는 또 이제 게리콜 상대를 해야 되고 거기다 이제 템파베이와의 3경기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아직 모른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지금 볼티모어와의 경기 차이가 3경기가 안 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열심히 해서 사실 와일드카드가 아니라 만약에 지구 우승을 했을 경우에는 1번 시드를 먹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르지 않고 부전승으로 디비전 시리즈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템파베이도 최선을 다할 거고 이건 류현진 선수가 등판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 가우스먼 선수를 내려면 최종전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10월 2일 전까지는 토론토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을 지어놔야 되거든요. 만약에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 지어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2일 경기에 보우덴 프랜시스 선수를 마이너리그에서 올려서 그냥 대체 선발로 쓰고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에이스를 낸다라는 그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반드시 좀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 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 거는 역시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 등판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3차전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이 토론토의 구상은 가우스먼, 베리오스, 베시 순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종전에서 만약에 가우스먼이 나오지 않게 됐을 경우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최종전을 가우스먼이 등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또 한 번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휴식일 탓에 혹시 모릅니다. 이 3차전에 류현진 선수 혹은 이제 기쿠치 선수가 등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마지막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호투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기쿠치 선수랑 1+1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먼저 또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게 류현진 선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는 와일드카드 시리즈까지 통과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디비전 시리즈는 최대 5경기가 펼쳐지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4인 로테이션을 구상이 될 거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그 한 자리를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템파베이를 상대로 서력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쳐놓고 이 경기가 토론토에서 던지는 류현진 선수의 마지막 등판, 선발 등판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을 떠나서 어쩌면은 포스트 시즌 토론토가 조기 탈락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전에 이 마지막 유종의 미를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거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30일 8시 7분입니다. 오전 8시 7분 이 류현진 선수 또 추석 연휴에 등판하는 만큼 또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드시 또 호투를 통해서 또 시즌 4승째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직전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에게 많은 실점을 안겼었던 템파베이. 이게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이어서 잘 안 됐다. 왜 하필이면 템파베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류현진 선수의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했었던 템파베이에게 잘 던졌다? 이러면은 팀 내 평가 역시도 좋아질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게 계약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또 류현진 선수의 템파베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템파베이전 예상부터 혹은 이제 가을 야구 등반 가능성까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역시 이제 추석 연휴 좀 있잖아요. 또 이제 추석 연휴 좀 쇠고 저희가 류현진 선수 등판하는 날 30일 날에 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